서울 북쪽 공기가 얇았습니다. 낮에 미세먼지가 흩어지고 초겨울 비가 간헐적으로 흩뿌렸지요. 강북구의 낮은 아파트 단지는 물기를 머금고 어두운 회색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보도를 길게 긁었습니다. 민호는 우산을 접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이 말라 있었지요. 귀밑머리가 눌렸습니다. 정시 퇴근이었지만 마음은 늦은 밤처럼 무거웠습니다. 현관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차가웠습니다. 식탁이 플라스틱 랩 씌운 반찬통이 줄 맞춰 있었습니다.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오늘도 늦어요. 저녁 먼저 드세요.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찌개를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 작동음이 단조롭게 울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벽을 긁었습니다. TV는 꺼둔 채로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일정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옆자리 빈 의자에서 물기가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창밖 골목을 지나가던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마찰음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에 어깨를 조금 움찔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업무 단톡 알림이었습니다. 시설 점검 일정 변경. 결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알림창 아래 고정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가을 부부가 북한산 등산로 초입에서 찍은 셀피였지요. 화면 속 유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밝았어요. 눈가에 주름이 얕았습니다. 그는 그 웃음을 떠올리며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줄기가 스테인리스에 부딪혔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그 규칙성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요즘 유나는 규칙을 깨고 있었지요. 귀가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샤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엎어 놓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민원 많다.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공무원의 밤은 늘 모자랐으니까요. 민호는 거실 창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틀을 잠갔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남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감촉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자신을 확인하듯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서 가방에서 도면철을 꺼냈습니다. 시청 건축과 주간 결제 서류였습니다. 줄자, 검은 펜, 포스트잇. 익숙한 도구들. 선을 따라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포스트잇에서 멈췄습니다. 하수트랩 이격 재검토. 이런 문구에도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일은 변하지 않지요. 일은 정직합니다. 문득 주방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5분. 유나는 오늘 민원 서류 처리 때문에 늦어요 라고 했습니다. 예상 기간은 10시 반. 민호는 우산을 다시 폈습니다. 문밖 복도 공기가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어깨를 한 번 펴고 한 번 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층수 표시가 느리게 바뀌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구청 쪽으로 걸었습니다. 비는 다시 잦아들었지요. 도로에 반사된 신호등이 번들거렸습니다. 상가 간판 몇 개만 살아 있었습니다. 구청 본관은 어둡게 누워 있었습니다. 경비실의 형광등만 켜져 있었지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흔들렸습니다. 3층 복지과 창문은 까맣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잠든 몸처럼 고요했습니다. 민호는 본관 모서리를 돌아 뒤편으로 갔습니다.
비가 멈춘 후에 골목은 매캐했습니다. 식당에서 흘러나온 기름 냄새와 축축한 벽 냄새가 섞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어젯밤 비가 남긴 웅덩이가 얕게 깔렸지요. 그 웅덩이 위를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잔물을 흔들었습니다. 담벼락에 부착된 고장난 CCTV가 비스듬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작은 점만 깜빡였습니다. 불안한 심장처럼요. 문득 뒷문이 열렸습니다. 금속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몸을 기둥에 붙였습니다. 그림자가 2개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코트. 그 옆에 짙은 남색 점퍼. 우산을 함께 펴려다 한번 부딪혔습니다. 낮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밝혔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머리를 낮게 묶었습니다. 입술색이 선명했습니다. 옆의 남자는 어깨가 넓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웃었습니다. 오늘도요?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조금만요. 문서 정리한 걸로 처리하면 되지요. 유나의 대답은 가볍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뒷문에서 몇 걸음 떨어져 우산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손목이 겹쳤습니다. 그 손목의 각도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는 기둥 뒤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망설임이 한 번, 분노가 한 번, 그 사이에 침묵이 길게 끼어들었습니다. 발을 때려 했지만 발밑 물웅덩이가 먼저 울었습니다. 얕은 진동이 번졌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오래된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희망이라는 세 글자가 비에 젖어 있었지요. 민호는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목구멍이 탄처럼 말랐습니다. 경비실 쪽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렀습니다. 날씨 예보가 주말 산행을 말렸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어요. 차분한 진행자의 목소리. 민호는 그 목소리 위로 자신의 숨소리를 얹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른손 주머니에서 차키가 미끄러졌습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여보, 입술 사이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기에서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돌아섰습니다. 본관벽에 붙은 안내문이 바람에 파닥거렸습니다. 시간 외 근무 안내. 인쇄된 글씨가 젖은 빛을 머금었습니다. 그 종이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작은 스테이플러 자국이 빗돌게 밝혀 있었습니다. 사소한 비뚤어짐. 그러나 시작은 늘 사소했지요.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카톡 알람. 유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을게요. 정리가 안 끝났어요. 메시지 뒤에 이모티콘 하나가 붙었습니다. 힘내자는 손 모양. 민호는 화면을 오래 보았습니다. 비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읽을수록 의미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골목 끝에서 우산이 접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주 짧게 들렸습니다. 간판 아래 유리문이 삼켜지듯 닫혔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우산을 들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그러나 젖은 냄새는 더 짙어졌습니다. 코끝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제 계단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발끝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었습니다. 난간 끝,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도장이 찍힌 종이가 몇 장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 신청서.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날짜 칸이 잉크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익숙한 글자. 유나.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그 반듯함이 오히려 칼날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경비실에서 고개를 내민 중년의 경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했어요. 아, 직원입니다. 민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 시간엔 다 갔는데요. 그렇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는 종이 뭉치를 다시 제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젖은 금속 냄새가 손가락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닦았습니다. 닦여도 냄새는 남았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두세 번 떨어졌습니다. 골목 어둠이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민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본관 유리벽에 자신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두꺼운 그림자, 빈 어깨 위로 간판에 세 글자가 뒤집혀 비쳤습니다. 망이, 의미가 지워진 단어. 그는 잠시 그 뒤집힌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미세한 균열이 났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금이 갔습니다. 균열은 보통 안쪽에서 시작되었지요.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알림창이 떠 있었습니다. 배터리 20% 남음. 경고는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발을 돌렸습니다. 젖은 보도가 슬리퍼 소리를 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문득 비닐에 쌓인 작은 영수증이 계단 구석에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물에 절어 숫자들이 번졌습니다. 상호명은 간신히 익혔습니다. 망. 날짜가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뚜렷했습니다. 19点 12분. 그 시각 유나는 서류 정리 시작할게요 라고 보냈었지요. 민호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쉽게 찢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물과 잉크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비는 멎었습니다. 구청 뒤편 골목이 고요하게 닫혔습니다. 민호는 우산을 접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고장난 CCTV의 작은 붉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요. 규칙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사람만이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오늘 밤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침 안개가 들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영수증 조각이 말라갔습니다. 민호는 그 조각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19, 10이었습니다. 어제 밤의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주전자 물이 끓었습니다. 김이 얇게 올라갔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느슨히 묶었지요. 어제 늦었어요. 민원인 서류가 꼬였어요. 그랬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끝이 짧았습니다. 주말에도 아마 나가야 해요. 그럴 수 있지요. 말은 비껴갔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포크가 접시를 건드렸습니다. 짧은 금소금. 그 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플래시백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가을 초입, 유나의 습관이 바뀌었지요. 출근 전에 향수가 달라졌습니다. 산뜻한 계열에서 묵직한 계열로.
메신저 답장도 짧아졌습니다. 싱, 조금만 같은 단어들이 늘었습니다. 저녁 약속을 물으면 오늘은 힘들어요로 닫혔습니다. 민호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공무원의 피로는 흔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을 이어붙이니 단서가 줄을 섰습니다. 구청 뒤편 CCTV가 한번 고장났다는 동네 소문, 복지과에서 시간 외 수당이 급증했다는 기사, 집안 세제 냄새보다 진하게 남는 낯선 향수.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요. 민호는 점심시간에 시청 지하 아카이브로 내려갔습니다. 건축과 도면을 보관하는 서고 옆 내부 게시 문건함이 있었습니다. 규정집과 감사 사례집이 꽂혀 있었지요. 그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부정수급, 징계기준, 증빙요건. 줄을 그었습니다. 차분히 읽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장들이 칼날처럼 명확했습니다. 퇴근길, 그는 구청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뒷문에서 골목까지 거리를 재봤습니다. 휴대폰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3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간판 희망까지는 횡단보도 하나. 신호주기까지 합쳐도 10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계산은 단순했지요. 7시에 나가면 9시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 장시간 업무의 흔적을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벽면에 안내문도 찍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 시 입퇴실 기록 철저. 문구가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서랍 끝에 오래 둔 액션캠을 꺼냈습니다. 산행 기록용이었지요.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포맷했습니다. 검은 테이프로 로고를 가렸습니다. 옷장 위쪽에 작은 화이어 티를 달았습니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설치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카메라는 거실과 현관을 비스듬히 담았습니다. 그는 신발장 서랍도 열었습니다. 투명 지퍼백 몇 장을 꺼내 책상에 올렸습니다. 문서 보호용이었습니다. 영수증을 한 장씩 눕혔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파란 펜이 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일부러 일찍 출근했습니다. 종로 쪽 복사집에 들렀지요. 시간 외 근무 신청서 양식을 공문서 공개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참고했습니다. 서식의 구조를 익혔습니다. 도장 위치, 결제란 순서, 비고란 서술톤. 복지과 서류와의 차이를 머릿속에 겹쳐봤습니다. 틈이 보였지요. 같은 사람의 도장이 다른 날엔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보정기 미사용 흔적. 급히 찍은 듯한 번짐. 그는 그 흔적을 포스트잇에 적었습니다. 점심 무렵 유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늦어요. 과장님도 남아요. 몸은 좀 괜찮아요? 그럭저럭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이모티콘 하나가 덧붙었습니다. 민호는 답장을 닫고 시청 보안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건축과 출입기록 포맷 확인 좀. 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요청서는 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를 물었습니다. 감사 요청이 들어가면 어느 구간까지 열람 가능한지, 기관 간 협조 문서 형식은 무엇인지. 후배는 규정을 읊었습니다. 형식과 길이가 정리되었습니다. 민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지요. 손등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저녁, 그는 다시 구청 뒤편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우산 대신 모자를 눌렀습니다. 뒷문 앞 가로수 및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액션캠은 가방 속이었습니다. 시간은 18,
58.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2개. 어제와 같은 그림자. 두 사람은 말이 적었습니다. 서류. 끝났지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결제만 올리면 돼요. 유나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21. 4. 뒷문의 불빛이 다시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되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는 카메라를 짧게 들었습니다. 뒷문 열림과 시각, 그리고 계단 위에 흩어진 서류 이미지를 연속으로 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손목 각도, 코트 자락, 젖은 구두 밑창. 자극적이지 않은 만큼 정확했지요. 집에 돌아오니 유나는 샤워를 길게 했습니다. 물소리가 일정했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액션캠 화면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시간 표시가 왼쪽 아래 밝혔습니다. 19, 3 출문, 21, 4인문. 숫자들이 선처럼 이어졌습니다. 싱크대 위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오늘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랬겠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이번 주말 사는 못 가요. 미안해요. 괜찮지요. 민호는 미소를 흉내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얇은 막이 생겼습니다. 그 막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두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옷장 서랍을 정리하는 척했고 유나의 양말 서랍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탁실로 갔습니다. 바구니 밑바닥을 뒤집었습니다. 주름진 종이 2장이 떨어졌습니다. 숙소명은 흐렸습니다. 그러나 주소는 선명했습니다. 구청 뒤편 골목. 날짜는 어젯밤과 닷새 전. 그는 그 종이를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공기까지 봉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계획을 고쳤었습니다. 첫째, 날짜별 증거 정리. 둘째, 출입 시각 대조. 셋째, 시간의 수당, 지급 내역 확보. 넷째, 외부 증빙 확보.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칸을 나눴습니다. 내부와 외부로 구분했습니다. 내부 증빙은 사무실 조독, 컴퓨터 로그, 카드키 기록. 외부 증빙은 숙소 영수증, 간판 CCTV, 골목 구간의 민간 카메라. 그는 각 항목 옆에 별표를 붙였습니다. 확보 가능성, 소요 시간, 리스크. 표시가 차갑게 늘었습니다. 저녁 작은 갈등이 스쳤습니다. 요즘 왜 말을 아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얇았습니다. 피곤해서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지요. 그런 말이에요. 표정이 작고. 괜찮다니까요. 대화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벽이 오히려 의심을 자랐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볍게 났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연차반이를 냈습니다. 시간대를 오후로 잡았습니다. 오전에 구청 주변 상가를 돌았습니다. 희망 맞은편 세탁소, 골목 입구, 커피집, 코너 문구점. 카운터에 앉아있는 주인들을 보며 물건을 하나씩 샀습니다.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잔돈을 받아들며 짧게 물었습니다. 여기 CCTV 잘 나오지요? 요즘은 다 녹화돼요. 세탁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지난주도요? 그럼요.
민호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카메라 위치를 눈으로 그렸습니다. 시야각을 계산했습니다. 골목 중간, 뒷문의 반사각, 우산을 펴는 동작. 필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패턴과 시간, 반복이었지요. 오후 그는 시청에서 퇴근하는 척 나와 곧장 구청 인사과 공고판을 찍었습니다. 시간의 근무 처리 지침 개정. 세부 문구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사전 승인 및 사후 증빙 불충분 시 지급 제한. 문장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사진을 백업했습니다. 폴더명을 만들었습니다. 오버타임 케이스. 날짜를 붙였습니다. 파일이 가지런히 섰습니다. 밤이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19, 1. 뒷문이 열렸습니다. 우산이 겹쳤습니다. 웃음은 없었습니다. 짧은 눈빛이 스쳤습니다. 스톱워치가 돌아갔습니다. 21, 6.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사이 복지과 창문 불빛은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라디오는 스포츠 소식을 전했습니다. 숫자들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그 숫자 위에 자신의 숫자를 얹었습니다. 19, 1, 21, 6, 이 시간 5분. 세 줄이 나란히 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액션캠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각이 선명했습니다. 여기에 영수증 2장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 캡처. 결제 마무리. 그 시각은 19, 20.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각, 결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요? 대답은 조용했습니다. 화면 속 간판이 대답했습니다. 희망. 아이러니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의자를 밀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제보라고 적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그 반듯함 아래에 그의 결의가 눌렸습니다. 내일 그는 절차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익명 시스템, 증빙 첨부, 지뢰 항목 체크, 회신을 기다리는 일.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문장의 온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비가 와서요. 네. 천천히 오세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괜찮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계획은 감정보다 오래 갑니다. 증거는 말보다 무겁지요. 책상 위에 정리된 파일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패턴. 빈칸은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확인. 그는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내일 대면 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확인의 어조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는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밀려와 방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아주 또렷했지요. 끝까지 갑니다. 그 문장은 소리 없이 밝혔습니다. 집 안 공기가 얇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얇음 속에서 그의 발걸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복수는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와 절차, 그리고 시간. 그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내일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문서를 꾸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도의 공기조차 무거웠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민호는 액션캠 파일, 영수증, 스톱워치 기록, 출입시간표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파일을 넘겼습니다. 표지 위에 민호의 메모가 깔려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출입 경로.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검토가 끝나자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내부 고발 절차와 동시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공무원 징계 청원을 병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탄탄합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익명은 보호되지만 이후 소송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보다는 절차. 그가 선택한 방식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원 번호가 발부됐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표정이 무심했습니다. 익명 제보였지만 첨부된 증거 파일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청 내부는 잔잔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직과 책상 위에 놓인 문서들이 눈에 띄게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체면이라는 막이 뜯겨나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감사팀은 먼저 시간의 수당 지급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전표, 결제란, 도장 원본. 민호가 지적한 미세한 기울기와 번짐을 기술팀이 조사했습니다. 도장 대조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도장으로 보였으나 찍힌 각도와 잉크 번짐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결제 흔적의 비정상성이 보고서로 올라갔습니다. 결제 로그와 컴퓨터 로그인 기록도 대조되었습니다. 결제가 올라간 시간대에 컴퓨터 활동이 없었습니다. 시스템 로그는 무심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은 구두 소집을 냈습니다. 복직과 직원들이 한 줄로 불려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붙잡았습니다. 쌍재이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외부 증거가 더해졌습니다. 인근 상가에 CCTV 업체가 협조를 했습니다. 희망 숙소의 CCTV 일부가 확보되었고 녹화 파일에는 유나와 송재희가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연속해서 찍혀 있었습니다. 숙소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시간과 장소가 서로 맞물렸습니다. 사실이 하나둘 연결되자 반대편의 균열은 커졌습니다. 조사실에서 송재희는 처음엔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녹화 파일이 테이블 위에 재생되자 손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처음에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이 보일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은 위로하려는 제스처였지만 위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회수가 진행되자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 짧은 인사조차 사라졌습니다. 복지과 내 공기는 투명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단어가 복도를 천천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에도 소문이 스며들었습니다. 사회적 체면이란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이 결정되었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떨며 위원실 문을 들어섰습니다.
쌍제이는 가능한 모든 변명을 준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파일을 펼치고 하나씩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그 표정은 무너졌습니다. 액션캠의 시간표, 숙소의 결제 영수증, 출입 기록의 불일치. 위원장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해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송지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은 흐려졌습니다.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앞이 검게 흔들렸지요. 위원회 회의실 밖, 민호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록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그의 편이었습니다. 법과 규정, 숫자와 시간. 그는 감정을 배제했다면 거짓말일까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분노는 증거로 변했습니다. 위원장의 판정은 예상보다 냉정했습니다. 쌍지혜에 대한 해임 광고, 유나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금전 환수 요구. 규정이 말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공금 유용 정황이 인정된다고. 유나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청 게시판에 임시 징계 명단을 게시한다는 안내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내문은 곧 구내에 퍼졌습니다. 유나의 엄마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집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웃들은 낮은 목소리로 궁금증을 나눴습니다. 가족의 체면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은 없었지만 동네의 시선은 더 예리해졌습니다. 한때 자랑스럽던 집안이 쓸쓸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유나가 위원장 앞에서 한마디를 뱉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얇았지만 그 얇음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인정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판결문이 구두로 통지되는 순간 유나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핏빛 같은 침묵이 방을 메웠습니다. 쌍지혜는 고개를 떨구었고 다른 동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줄의 끝이 보였다는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져야 했고 무너진 자리에 진실이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사람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구청을 나설 때 게시판 앞을 지나쳤습니다. 공지문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글자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징계 처분 공고.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 모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그 손길이 위로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빼앗긴 것에 대한 냉혹한 확인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문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 너머로 사람들의 관계는 이미 다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끝이 아니라 돌아오기 힘든 전환점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순간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겨울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눈이 내리진 않았지만 도로 위에 빛이 더디게 번졌습니다. 민호는 출근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커피를 시키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방공무원 내부 징계 관련 기사 한 줄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구 복지과 직원 임용 부정수급 징계. 이름은 가려졌지만 문장 속 사람들은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커피향이 공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끝났고 증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 현실은 이미 정리된 서류처럼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3달의 정직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복귀는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지과 한켠 창가에서 떨어진 책상 하나가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과거엔 늘 사람들로 붐비던 주변이 비었습니다. 문서를 넘기면 종이 소리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맛은 없었습니다. 식판 위에 반찬은 차가웠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맞지? 아직도 다니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동료 한 명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 그러나 아무도 두 번째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류에서 먼저 지워졌습니다. 회의록, 결제 라인, 보고서 그 어디에도 더 이상 유나라는 서명은 없었습니다. 컴퓨터 로그인 화면의 4번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시선이 뒤통수를 스쳤습니다. 그 시선은 비난이라기보다 공기처럼 차갑게 존재했습니다. 숭제이는 더 처참했습니다. 해임 통보 후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다 알아요. 당신 혼자 감당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깊었습니다. 그는 지하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전등 하나가 깜박거렸습니다. 밖에서는 트럭이 지나다녔습니다. 그 소리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술에 취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남편이 한 짓이잖아요. 우린 둘 다 끝났어. 목소리가 흐릿했습니다. 끝난 건 우리예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 당신도 알잖아. 나 혼자. 그만하세요. 나 이제 아무 말도 못 들어요.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남은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는 손에 쥔 컵을 놓쳤습니다. 깨지는 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청 사람들의 대화, 지역 뉴스의 짧은 언급, 익명 커뮤니티의 소문.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끔 창문을 열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어 있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법원은 유나의 과실을 인정했고 위자료와 재산 일부가 민호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럽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 필요한 정리였지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일처럼 들렸습니다.
유나는 그 무게를 뒤늦게 감당했습니다. 징계 이후 복귀한 자리에서 버티던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 신청. 마지막 날 구청장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 말에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예의였습니다. 문서 하나가 사라지듯 그녀의 이름도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퇴직 수당이 들어온 날 그녀는 집을 비웠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일부를 위자료로 내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얻은 곳은 1층 편의점 위 6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편의점 불빛이 창문을 덮었습니다. 유나는 그 불빛 아래에서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손끝으로 영수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희망이라 적힌 숙소의 영수증. 글자가 거의 지워졌지만 날짜만큼은 선명했습니다. 19:12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이게 다였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시청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판결문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그를 옥죄던 감정의 실이 하나씩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 산행 모임 다시 시작해요. 같이 갈래요? 민호는 잠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답장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호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도심 유리창에 반사되어 번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 사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는 확실히 다른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어도 다시는 속지 않겠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수증, 사진, USB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봉투에 넣고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쩌면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새벽빛으로 옅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책임은 남는다는 것을. 누구의 잘못이든 세상은 결국 균형을 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갔습니다. 얼었던 길이 천천히 말랐습니다. 민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수증, 사진, USB. 한 번 더 확인하고 봉투에 보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매듭은 이미 묶였습니다. 오늘은 그 매듭을 선반 맨 뒤로 밀어넣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을 얇게 덮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약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쓴맛이 삶의 기본값일 때도 있었지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조용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북한산 입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마른 낙엽을 뒤로 밀었습니다. 산행 모임 사람들이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웃음이 길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인사, 조용한 발맞춤. 몸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규칙은 신뢰를 만들지요. 민호는 그 규칙을 오래 원했습니다. 저녁에 동네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말 아동학습 보조. 짧은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토요일 오전이 좋습니다. 특별히 도와주고 싶은 과목이 있나요? 기초 수학이면 충분합니다. 대화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창문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소리가 맑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던 돌이 한 개 떨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밤, 집 앞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예요. 유나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고맙다는 말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더 망가졌을 거예요. 고맙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책임지고요. 그렇게 하세요.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말의 무게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최종 서류였습니다. 판결문 사본과 비용 정산서. 민호는 도장을 찍어 반송 봉투에 넣었습니다. 절차가 닫혔습니다. 문이 닫힐 때 나는 작은 자물쇠 소리처럼 마음 한구석이 클릭하고 멈췄습니다. 유나는 원룸에서 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야간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손동작이 굳었습니다. 비닐 장갑이 푸석했습니다. 카운터 위 시계가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묶고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손님이 나가자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갈았습니다. 작은 구김이 났습니다. 그 구김은 금세 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새벽 공기가 폐에 깊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원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독과 책임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관공서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결제선이 바뀌어도 일의 구조는 같았습니다. 안전, 기준, 검토. 도면 위선이 또렷했습니다. 점심엔 후배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격거리 수정안 그대로 밀어도 될까요? 근거부터 다시 묶읍시다. 조례 인용하고 현장 사진 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결정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은 느렸습니다. 느림은 성찰에 유리합니다. 그는 그 느림을 배웠습니다. 주말 복지관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선 먼저 덧셈을 해요? 규칙을 정하면 문제가 줄어듭니다. 규칙이 싫으면요? 그때는 근거를 더 찾아야지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오래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되돌리지 않지만 표정은 돌아옵니다. 봄비가 한 번 내렸습니다. 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민호는 등산로 초입에서 멈춰 섰습니다. 작년 가을의 셀피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웃음, 사진 뒤의 균열. 그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을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붙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니? 네. 이제 괜찮습니다. 몸은 챙기고 밥은 먹고. 네, 엄마. 고마워요. 감사의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랍 속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때로는 꺼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정리였습니다. 민호는 그 선을 지켰습니다. 술 약속을 미루고 밤 산책을 늘렸습니다. 집안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가끔 창틀을 닦았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구청 앞벤치에서 숭재이를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했습니다. 눈을 떨구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럼 그 책임을 끝까지 지세요. 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사과만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언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해가 길어졌습니다. 저녁의 빛이 창문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민호는 커튼을 반만 닫았습니다. 불필요한 과거만 가렸습니다. 배워야 할 과거는 남겼습니다. 삶은 그렇게 균형을 배웁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을 같은 눈금에 올려놓고 흔들림을 견디는 법을 익힙니다.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 줄을 적었습니다. 증오 대신 기준, 응징 대신 책임, 기억 대신 기록. 문장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창밖에서 봄벌레가 유리창을 톡 치고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작았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신호 같았습니다. 민호는 불을 끄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재결합은 없을 것입니다. 사과는 끝났습니다. 이해는 느리게 오고 수용은 더 늦게 오겠지요. 그러나 책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 책임을 자기 자리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오래, 천천히.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그는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작게, 단단하게, 앞으로